갑자기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하비 덴트의 그 대사가 떠오르네요. 원래 동트기 직전의 밤이 가장 어둡다. 곧 동이 틀 것이다. 전독씨가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 그 직후에 좀비 딸 악마가 이사 왔다가 나오면서 한국 영화계에 동이 트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8월 13일 개봉 한국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입니다. 소녀시대 유나, 안보현 주연, 그리고 장편 데뷔작 엑시트로 900만 명이 넘는 흥행 대박을 터뜨렸던 이상근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2025년 여름 성수기 한국 영화 텐트폴 무비 상대장 중에서 전지적 독자 시점 좀비 딸에 이어 마지막 세 번째 주자로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전독씨가 웹소설 원작이고 좀비 딸이 웹툰 원작이었죠. 이렇게 최근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웹소설이나 웹툰 원작인 경우가 많은데 악마가 이사왔다는 이상근 감독의 오리지널 각본입니다. 데뷔작인 엑시트도 그렇고 이상근 감독은 계속 본인이 직접 쓴 오리지널 각본으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CJ 배급이고요. CJ가 한동안 엄청 흥행작 가뭄에 시달린 시기가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베테랑2와 하얼빈이 그럭저럭 흥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황이고 악마가 이사왔다가 CJ의 2025년 첫 한국 실사영화 배급작입니다. 이 영화도 여름 텐트폴 무비로 꽤 흥행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 영화 산업에서 여름 성수기 흥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올해는 정말 영화계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번 여름 성수기 텐트폴 무비들의 흥행 결과에 한국 영화 산업에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 텐트폴 무비 첫 주자였던 전독씨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영화계의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전독씨 흥행 참패의 여파가 엄청날 거라고 막 영화업계에 도는 썰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여기저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2025년이 한국 영화 멸망의 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하비 덴트의 그 대사가 떠오르네요. 원래 동트기 직전의 밤이 가장 어둡다. 곧 동이 틀 것이다. 전독씨가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 그 직후에 좀비 딸 악마가 이사 왔다가 나오면서 한국 영화계에 동이 트고 있네요. 저는 뭐 2연타석 홈런이라고 성급하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좀비 딸은 이미 홈런이라고 할 만한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관객 수 400만 명을 넘긴 영화가 한 편도 없었는데 좀비 딸이 곧 400만 명을 넘길 것 같고요. 500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추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악마가 이사 왔다도 상당한 흥행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뷔작 엑시트에 이어서 이상근 감독이 두 편 연속 흥행에 성공할 것 같아요. 좀비 딸과 악마가 이사 왔다는 뭔가 엑시트라는 영화가 낳은 두 자식 같아. 엑시트의 주인공이었던 조정석과 유나가 각각 좀비 딸, 악마가 이사 왔다의 주인공을 맡았고 악마가 이사 왔다는 감독도 엑시트 감독이고 좀비 딸은 감독은 다르지만 조정석표 여름 코미디로 엑시트와 굉장히 스타일이 비슷하죠. 뭔가 이 세 편의 영화가 한국 영화 흥행에 모범 답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제가 엑시트를 봤을 때 분명히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은 또 안 들어서 이상근 감독의 능력을 아직은 그렇게 고평가를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악마가 이사 왔다를 보니까 대단한 감독이구나. 그리고 이 감독의 작품이 정말 내 취향이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악마가 이사 왔다를 엑시트보다 더 재밌게 봤어요. 이 두 편을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상근 감독이 약간 일본의 야구치 시노부 감독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야구치 시노부 감독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느낀 이 두 감독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화가 되게 무해하게 재밌다는 거. 특히 한국 상업영화 감독에게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좀 신기하거든요. 한국은 대체로 자극적이고 센 영화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야구치 시노부 감독 영화처럼 이상근 감독의 작품도 완전 무해한 천연 건강식품을 먹는 듯한 그런 재미예요. 사실 자극적이고 센 거는 한국 영화의 장점이기도 해서 그런 게 없어서 이상근 감독의 영화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영화가 좋았던 것처럼 이상근 감독 작품의 이 무해한 맛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소소하지만 공감 가는 웃음, 따뜻한 감동 코드, 좀비 딸도 비슷했고 앞으로 한국 상업영화가 이런 스타일이 대세가 될 것 같다는 예감도 살짝 드네요. 좀비 딸과 악마가 이사 왔다가 엑시트가 낳은 두 자식 같다고 했잖아요. 흥행 성적도 두 영화의 흥행 성적을 합쳐서 엑시트의 성적을 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두 영화 중 어느 한 작품이 단독으로 엑시트의 성적을 넘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극장가 상황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두 영화 합쳐서 엑시트의 성적을 넘기만 해도 괜찮은 결과일 것 같네요. 더 욕심을 부리자면 둘 다 500만 돌파하고 합쳐서 1000만 이상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비 딸과 악마가 이사 왔다를 비교하면 지금은 일단 동급이라는 기분이고요. 진짜 거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순위를 매기면 좀비 딸에 더 높은 순위를 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거의 동급이다. 그런데 각본만큼은 악마가 이사왔다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각본이 주는 재미 자체는 두 작품이 비슷하지만 악마가 이사왔다의 각본을 좀 더 어렵게 완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비 딸은 웹툰 원작이고 전독시와 달리 원작에 충실하게 각본을 썼잖아요. 원작과 다른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 달라진 부분들이 특별히 좋지는 않았고 특히 결말은 원작과 비교하면 많이 아쉬웠어요. 즉 좀비 딸 각본의 재미는 상당 부분 원작에 기대서 나온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악마가 이사왔다는 오리지널 각본이고 이 각본의 아이디어 자체가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로 완성하기가 힘든 각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예상과 달랐던 점이 뭐냐면 지금부터 내용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결말까지 다 스포일러 합니다. 가장 예상과 달랐던 게 생각보다 로맨스 장르의 내용이 적은 거. 안보현이 연기하는 남자 주인공 이름은 길구, 그리고 유나가 연기하는 여자 주인공 이름은 선지. 길구가 아파트 14층에 살고 13층으로 선진의 식구가 이사를 옵니다. 선진의 식구는 선지 포함 3명인데 성동일이 연기한 아빠가 있고 주현영이 연기한 아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선지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인데 어째서인지 같이 살고 있네요. 그 사정이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선지가 몸 안에 악마가 살고 있어. 그래서 밤 2시가 되면 악마가 선지의 육체를 장악을 해서 선지는 마치 잠든 상태인 것처럼 이때의 일을 기억을 못하고 악마가 선지의 육체를 장악한 상태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막 지 맘대로 하긴 냅두면 선지의 몸인 상태로 막 범죄를 저지르거나 선지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이 반드시 케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선진의 엄마가 선지가 어릴 때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빠 혼자 케어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선지의 사촌 동생이 도와주려고 같이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선진의 식구가 아래층에 이사를 왔고 14층에 사는 남자 주인공 길구는 회사를 다니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지금은 백수예요. 그런데 13층에 이사온 선지를 보고 유나가 뭐 당연히 이 영화에서도 엄청 예쁘게 나오니까 길구가 선지를 보고 천사라고 생각해요. 한눈에 반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영화가 생각보다 로맨스 내용이 적거든요. 분명히 반한 것 같은데 길구의 그런 마음이 표현되는 대사나 행동이 별로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지라는 여주인공 캐릭터를 단순하게 보자면 그냥 이중인격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선지의 몸 안에는 스스로를 악마라고 주장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캐릭터라고 봐야 돼. 그리고 영화의 전체적인 분량이 낮에 선진 상태일 때보다 밤에 악마로 있을 때의 분량이 훨씬 많아요. 이 악마 상태일 때 가족들이 케어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케어라는 게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거야. 기분 맞춰주기, 달래주기. 이유는 악마가 나쁜 짓 못하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과관계가 반대야. 악마가 나쁜 짓을 못하게 하려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 좀 기분 좋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즉 결정적인 스포일러. 얘는 악마가 아닌 거예요. 그냥 노는 거야. 악마인 척 협박을 하면서 자기를 케어하는 인간들을 장난감으로 삼는 거지. 물론 그냥 노는 거 외에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그거는 최후반부에 밝혀지는데 아무튼 선지의 아빠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길구한테 부탁해서 길구가 악마 상태의 선지를 케어하게 되거든요. 참고로 길구가 마침 백수이기 때문에 아예 빵집 알바로 들어가서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계속 같이 있는 거야. 그런데 로맨스적인 내용이 적다고 했잖아요. 선지 안의 존재는 분명히 또 하나의 캐릭터이고 그래서 저는 감독이 각본을 쓸 때 이게 삼각관계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고 생각해요. 이 캐릭터 구도를 보고 있으면 그런 삼각관계스러운 스토리 전개가 막 상상이 되거든요. 심지어 그런 전개가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 남자 주인공 1명에 여자 주인공이 2명인데 생긴 건 똑같지만 하는 행동이 극단적으로 달라. 그런데 낮에 선지와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딱 봐도 서로 좋아하는 사이야. 어떻게든 맺어질 수밖에 없는 확신의 남녀 주인공. 그런데 문제는 밤의 악마 모드 상태가 너무 매력있다는 거예요.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처럼 너무 매력있는 데다 심지어 분량도 더 많아. 생긴 것까지 똑같으니까 선지한테 반한 상태인 길구가 밤에 나타나는 이 악마에게도 반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그래요. 저는 이 내용은 좀 무리수라고 봅니다.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매력있거든요. 그런데 감독이 그 부분은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관객도 선지의 몸 안에 있는 게 악마가 아니라는 건 중간부터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자아이 귀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감정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선남 선녀 둘이 밤에 데이트하고 있는 장면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자의 귀신으로 설정하는 것도 좀 무리수야. 그래서 나중에 그 귀신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죽을 때 나이가 20살이었다고 나와요. 여자의 귀신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20살이라고 해도 뭔가 애매하긴 해. 이 애매한 균형점. 각본을 쓸 때 이런 귀신의 나이 설정까지도 되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선지의 몸에 있는 악마가 사실은 악마가 아니라 어떤 아픈 사연이 있는
여자 귀신이었고, 이 귀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후반부 스토리를 전개한다면 삼각관계 같은 느낌이 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재미는 밤에 악마 모드일 때 이 캐릭터가 보여주는 매력이 핵심이거든요. 최대한 이 캐릭터를 매력있게 묘사하면서도 삼각관계 로맨스라는 느낌은 나지 않게 확실히 선을 긋는 각본을 쓰는 게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결말, 선지 몸에 들어간 귀신이 이름이 문양이거든요. 문양이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귀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 몸속에 살고 있는데 얘한테 남은 운명은 두 가지야. 그냥 세상에서 소멸해버리는 거, 아니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 이게 약간 이해하기 힘든 설정 같아요. 보통 동양적인 세계관에서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돌던가 성불하던가 둘 중 하나잖아. 문양이가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성불하고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좋게 해석하면 하늘의 선녀 같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 올라간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으려나?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 게 힘들거든. 얘가 죽었을 때 되게 원통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영락없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 판이야. 그런데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얘의 명복을 빌면서 화장한 재를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어줬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은 채로 100년을 지내게 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50년이 지났을 때 누가 땅 파다가 그 항아리를 발견해서 얘를 꺼내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원통한 마음에 그 항아리를 파낸 사람의 몸에 들어가 버린 거고, 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 몸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지금 선지의 몸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문양이의 평온한 안식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항아리에 그 혼을 넣어주고 다시 50년간 소중하게 지켜주면 문양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겠다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말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문양이가 바라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길구랑은 작별하는 거니까 거기서 또 요상한 감정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문양이가 길구에게 확 달려들어서 포옹을 하거든요. 순수한 감사의 포옹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불쌍한 여자 귀신을 길구라는 착한 청년이 도와주었구나. 딱 그 내용의 감정이 오롯이 관객에게 전달되는 게 이 각본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맨스라는 감정은 절제가 되어야 하는 거고, 선남선녀가 밤마다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 같은 장면만 나오는데도 그 감정에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각본을 기어이 완성하고 만 게 정말 대단하다. 각본뿐 아니라 연출도 그렇고 특히 배우의 연기, 이 정도면 유나의 또 다른 대표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최대한 매력있는 모습을 연기하면서도 각본의 의도에 충실하게 감정의 선을 잘 그어준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 안보현도 저는 사실 이태원 클라스에서 악역으로 나온 모습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배우라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는데 뒤로 갈수록 좋아하는 여자와 그 여자 몸 안에 들어있는 불쌍한 귀신을 도와주려고 갖은 고생을 다하는 그런 착한 청년 캐릭터를 정말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우들이 다 괜찮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유나가 거의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주현영이나 성동일 같은 배우는 개그 분량을 많이 챙겨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배우들의 개그 장면이 있긴 합니다. 특히 둘이 막 엑소시즘 영화들 패러디하는 장면은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연 배우들의 분량이 생각보다 적고 유나가 개그까지도 거의 혼자 다 해요. 심지어 잘합니다. 로맨스가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유나가 여주인공으로서 너무 매력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나가 개그까지 다 하는 데다 주현영과 성동일이 분량은 좀 적지만 그래도 한두 장면 임팩트는 만들어주고 뭔가 장르적으로 딱 균형 잡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로맨스, 코미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동, 가족에도 한 스푼 얹어주고 전혀 자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무해한 재미입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 로맨스가 너무 절제된 게 굳이 말하자면 좀 아쉬운 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엔딩 시퀀스를 기대를 했거든요. 거의 베스트에 가까운 엔딩 시퀀스가 나왔어요. 선지가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게 엔딩인데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 대신 그동안 표현되지 않았던 선지의 마음이 회상컷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길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길구와 함께 있었던 여러 순간들에 선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앞에서 그런 표현들을 계속 절제를 하다가 엔딩에서 몰아서 다 보여주는 그 연출이 장르적으로는 거의 베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로맨스 영화로서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딱 마지막 컷에서 문양의 항아리를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야말로 이 영화에 대한 아쉬운 느낌을 거의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완벽한 엔딩, 훌륭하네요. 좀비 딸에 이어서 한국 영화 2연타 흥행 대박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름 성수기 피크는 거의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 어느 정도 흥행을 할지 예상이 힘든데요. 최대한 많은 관객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독시가 망해서 한국 영화 산업 큰일 났다고 막 여기저기 흉흉한 얘기들이 들리는데 좀비 딸과 악마가 이사 왔다가 2연타 흥행 대박이 터져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